네. 경우의 수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건 노가다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해서 180 한번 쳐다보면 사건과 경우의 수, 사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이기는 한데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체계적으로 나열해야 된다는 소리야. 체계적으로. 우주 생각난 대로 막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뭔가 체계적으로 나열하는 거. 사전식 배열 혹은 수형도라는 걸 배우게 될까? 체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애들이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애들이 있고 너네들이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 봅시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나와.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 다는 거다.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또는 이거나 합의 법칙. 이것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시다. 이게 그냥 이걸 달달달 외워서는 해도 안 하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곱해야 돼 이게. 또는 이거나이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그 각각에 대하여 줄만 좀 쳐놓고 동시에 이고 동시에 연이어 곱의 법칙 좀 표시만 해놓고 갑시다. 수형도 순서상 어쩌고 돼 있는데 그냥 상식을 질문을 한 거거든.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235번 한번 가봅시다. 분식점에서 김밥 4종류, 라면 3종류, 볶음밥 3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방법의 수. 상우야, 몇 가지야 답은? 왜? 한 가지 음식만 헷갈려. 어쩌면 당연히 4랑 3이랑 3이랑 어떻게 해야 돼? 둬야지. 이거 곱하고 있으면 안 되는, 당연한 소리지. 이건 당연한데, 나중에 되면 좀 아리까리할 때가 나올까? 그러니까, 좀 엄밀히 좀 따지자면, 김밥을 먹거나, 또는 라면을 먹거나, 또는 볶음밥을 먹거나,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세 숫자를 더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답을 구하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야.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다. 11 이상이 되는 경우. 11 이상이 되려면 11이 되든가 또는 두 눈수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와 12가 되는 경우. 두 종류가 있겠네. 상률아 11이 되는 경우는 5, 6 또는 6, 5. 다른 경우는 없지. 11이 되는 경우. 두 눈의 수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6. 따라서 1번 문제 답은 얼마라고 대답해야 될까? 세 가지. 3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두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가 되는 경우. 두 눈의 수의 차가 1이 되는 경우와 0이 되는 경우. 1 이하라고 했으니까 1이 되는 경우 한번 나열을 해볼래? 6, 5, 5, 4, 4, 3, 3, 2, 2, 1. 2, 이게 1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는 66, 55, 44, 33, 22, 11 해서 하나,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좀 많은 경우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냥 두 개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총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6가지지. 36가지를 전부 다 나열을 해서 체크를 해봅시다. A 주사위, B 주사위 1, 2, 3, 4, 5, 6 1, 2, 3, 4, 5, 6 36가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표시를 하자고.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상황이라면 빈칸이 몇 칸 나와? 36칸.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가 36가지라며. 이 빈칸에 두 눈의 수의 차를 적어봅시다. 차는 얼마? 차라는 게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야. 1, 1, 0, 1, 2, 3, 2, 1, 0, 1, 3, 3, 2, 1, 0, 4, 3, 2, 0. 여기에서 두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가 되는 경우 1 이하가 되는 경우 이걸 말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맞아. 16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나는 일단 저 2번 문제를 풀어라고 하면 이렇게 풀 것 같아. 이렇게 나열하다가 순간 하나 빠뜨리고 막 그렇게 할 케이스가 존재할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지장 없다라는 거. 2, 3, 7 가봅시다. 현진이는 모자 4종류, 티셔츠 3종류, 바지 5종류를 가지고 있다.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방법의 수. 민성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기침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12 안. 아, 니는 밖에 나갈 때 모자만 쓰고 다 꼴라보면 모자만 쓰고 나가겠네? 이 모자, 티셔츠, 바지 중, 야, 모자, 티셔츠, 바지 중 하나만 쓰고 모자만 쓰고 다 꼴라보고 들릉들릉 모자도 쓰고 티셔츠도 입고 그리고 바지도 입어야지. 바지도 입어야지. 그러니까 4, 3, 5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 된다. 곱해야 되지. 모자도 쓰고 그리고 티셔츠도 입고 그리고 바지도 입고 아까는 라면을 먹거나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다 처먹는 건 아니고 그중 하나만 처먹는 거고 얘는 다 한 종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다르다고. 민석이는 좀 고생하겠는데 이게 더할지 곱해야 될지 그냥 당연히 곱하고 더하고가 돼야 돼. 문제 똑같은데. 상황을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른다고. 모자도 쓰고 그리고 티셔츠도 입고 문장을 잘 파악을 해야지. 국어지. 민석이 됐어? 네. 모자를 안 입는다고 하는. 다시 모자를 안 입는 경우까지 15도 가는. 다시 문제를 어떻게 바꾸자는 소리지? 그러니까 모자를 안 입는 경우, 안 쓰는 경우도 있어. 각각 하나씩 고른다라고 했으니까. 모자도 쓰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냥 만약에 조건을 바꿔서. 조건은 어떤 식으로 바꾼다고? 모자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는. 모자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모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모자를 쓰는 경우.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단 모자는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를 이렇게 바꾸자는 소리지. 모자는 밖에 나갈 때 나 모자 안 좋아하니까. 모자 안 쓸 수도 있다. 모자를 쓰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 두 종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랬어. 모자를 쓰는 경우는
60. 4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60이 될 거고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는 이거 그냥 15. 그렇지. 3 곱하기 5. 모자를 안 쓰고 티셔츠를 입는 거 3가지. 바지를 입는 거 5가지. 3, 5, 15. 두 개를 더 해야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될 거니까. 두 개 더하면 75. 이렇게 되겠다. 되겠어, 그러면? 네. 238. 집, 학교, 도서관 연결길이 있다.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민성아, 다시.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12가지. 12가지. 왜? 설명을 하자면. 곱했네. 왜 곱하는데? 절로 갔을 때 있고, 일로 갔을 때 있고, 절로 갔을 때 있어. 아닌가요? 아니야. 존나 지금 굉장히 불친절하지 않냐? 지금 설명이.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 별표 쳤던 것 중에 곱하는 경우에 있어서 곱하는 경우가 이고 동시에 연이어 저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걸 줄쳐라고 했거든. 그 각각에 대하여.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일단 4가지가 되지. 그지?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를 갈까?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 3가지 중 이 방법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씩 나오니? 4가지씩 나오겠네. 이 3가지 방법, 그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씩? 4가지씩 나와. 3가지 방법, 그 각각에 대하여 4가지씩. 그때는 3이랑 4랑 어떻게 하자? 곱하자. 라는 소리라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경우의수. 이거 가지고 적당히 그냥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조금 부가적인 내용도 있을 거고 한번 봅시다. 187페이지 합의 법칙. 1에서 100가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에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라.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거야.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질문은 1부터 100까지 수 중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같은 말이야. 12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야? 12 곱하기 얼마? 8. 12 곱하기 8이 얼마? 96인가? 8개가 나오지? 13의 배수, 13 곱하기 7 한 개, 91인가? 37, 91. 넘어가면 8은 넘어갈 거니까. 13 배수 몇 개? 7개. 겹치는 게 있냐? 없지. 겹치는 게 뭐냐고 하면 12와 13의 최소 공배수는 100보다 크지. 그러니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8 더하기 7, 15 이게 될 거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 1부터 100까지 수를 분류를 합시다. 1부터 100까지를 2의 배수와 2의 배수 5의 배수 겹치는 게 뭐냐? 10의 배수 10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 10개가 되고 5의 배수의 개수는 20개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개수는 몇 개? 10개 20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개수는 40개 이 바깥 부분은 40 일단 이런 상황 2번 문제 갑시다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60개지. 이걸 다 더하는 거지. 이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60.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왜 바로 나오네? 40 왜?
프로는 밖에 있어요. 왜? 선생님, 서로 소인 개수 40개. 왜 40개? 윤우?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상우, 서로소. 백과 서로소인수가 뭔데? 민우, 그러면 이해된다고 했는데, 백과 서로소인수가 대체 뭔데? 4, 7, 어. 11, 14, 17, 19. 공통점이 뭔데? 백과 서로소인수. 더하면 4가 돼요. 40 더해요. 백과 서로소인수. 3에서 백- 40과 관계 제외하고 공통되는 게 있어요. 아이씨, 또 소수랑 또 헷갈려 버리네. 3에서 40 더하면 되죠. 백과 서로소인수. 아니야. 백과 서로소인수. 서로소. 백과 서로소인수. 저는 했었는데. 아, 저거 그거 아니에요. 약수가, 아니, 그, 소인수 분해하면, 100의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랑 5의 제곱인데, 그 두 개 곱한 거에서 나머지. 아니면, 소인수를 제외한, 남은 수. 그래도 제일 내가 원하는 답에 근접한 것 같은데, 백과 서로소인수. 이게 일단 엄밀히 말하면 이상한 소리들이 나와. 얘도 좀, 답은 40이 맞는데, 조금 구조를 파악을 하고 가보자고. 프린트로 갑시다. 응? 어디 갔어? 이씨. 응. 프린트 갑시다. 소수. 상우, 소수가 뭐냐? 소수. 그럼 방금 말한 거 다시 해보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말해도 네? 그러면 금방 그대로 말하면 한 50점 답안이야. 소수. 연세야, 소수.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씨. 민우 소수. 아 맞다. 아이고, 요야, 소수. 저 상황. 다시 말해봐. 1과 자기 자신 유일한 인수로 가지고 그냥 상우가 어떻게 말했냐고 하면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수라고 했어. 뭐로 가지는데? 뭐 N으로 가지냐? 2 이상의 자연수죠. 그 말이 있어야 되고. 2 이상의, 제발, 여러 번 했다.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상우야, 뭐로? 인수로. 혹은 인수 같은 말이 약수, 인수로 가지는 수. 인수, 약수 동요라고 보면 돼. 2 이상의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저걸 소수라고 하고, 소인수 분해를 하라.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라라는 말은 그 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라. 이게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고. 한번 됐지. 이거 봅시다. 소인수 분해. 12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12의 소인수. 상우야, 12의 소인수는 2와 3. 2와 3. 12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니? 왜? 어떻게 구하냐고? 다 나일 말고. 소인수 분해했을 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뭐였었는지 기억? 안 나나? 니 나일에서 생각했나? 나는 이
약수의 개수. 나열? 짝수로 만들어야겠다. 다시. 2의 5승 곱하기 3의 7승 곱하기 5의 15승 곱하기 7의 37승. 얘 약수의 개수. 나열 못하지. 하지 말라니까, 이거. 너무 큰가 좀 치사하니까. 원수 거 지워주시고 얘기하시면 좋았어. 1승. 차수에서 뭐 공부를 그래. 얘 약수의 개수. 얘 약수의 개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이게 됐다. 약수의 개수. 30. 기억 안 나나? 네. 짝수로 만드는 거. 짝수. 어떤 수 A를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P의 M승, Q의 N승, R의 L승. 여기서 P, Q, R은 소수라고 합시다. 소수. 소인수 분해했더니 이런 꼴이 됐다라고 합시다. 어떤 자연수 A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그러면 A의 약수의 개수는 각각 소수들의 지수 MNL, 지수에서 1을 더하라고. N 플러스 1, L 플러스 1. 1씩 더해서 곱한 거. 이게 약수의 개수였어. 이거 그래도 했었어, 이거. 이거. A의 약수의 총합까지. 총합. 얘가 P의 0승, P의 1승, P의 2승, P의 M승 곱하기 Q의 0승, Q의 1승, Q의 2승 플러스 Q의 N승 곱하기 R의 0승, R의 1승, R의 2승, R의 L승. 지금 이거 필기를 어디다 개념원에다 필기를 해놔야 돼, 이거. 어디쯤, 여기. 190페이지. 190페이지 키포인트 있지? 키포인트.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바꿔봅시다. 선생님. 응? 근데 사열이는 그거 번역을 못하나요? 잠시만. 번역?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안 해야지.